시즌 시작 전 그 누구도 템파베이 레이스를 강팀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포스트 시즌 실패, 낮은 페이롤, 주축 선수 이탈. 심지어 많은 팬들은 올해는 그냥 탱킹 시즌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템파베이는 메이저리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강팀을 잡고 홈에서 연승을 이어가고 투수진은 미친 듯이 버텨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팀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케아 프라임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템파베이 레이스의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즌 시작 전 그 누구도 템파베이 레이스가 강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2020년 단축 시즌 우승 실패 이후, 그리고 2024년 무려 6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하면서 팀은 완전히 리빌딩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보였죠. 실제로 2025년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77승 85패. 팬들 입장에서는 또 한 번 탱킹 시즌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느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선수단 이름값만 봐도 그 예상이 틀리기 어려워 보였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팀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깁니다. 강팀 상대로도 밀리지 않습니다. 대체 시급 티어급 팀이었던 템파베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가오리 군단의 야구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2024년 10월 마이애미를 강타한 거대한 허리케인 때문에 트로피카나 필드의 지붕이 완전히 찢어지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레이스는 2025년 시즌 동안 홈구장을 떠나야 했고 뉴욕 양키스의 스프링 캠프 구장을 임시 홈구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지난 시즌 홈 성적은 41승 40패. 겉으로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래 템파베이의 홈 승률은 54% 수준이었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환경, 한여름 폭염, 그리고 기존 홈구장과 비교조차 어려운 시설. 이 모든 요소들이 선수들에게 엄청난 불편함을 안겨줬습니다. 원래 홈경기는 팀 반등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선수들에게 스트레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메이저리그 기자 켄 로젠탈 역시 올해 템파베이 반등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트로피카나 필드 복귀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감독 케빈 캐시도 말했죠. 확실히 도움이 됐다. 선수들은 익숙한 환경과 일상을 좋아한다. 실제로 성적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 성적은 16승 4패. 그리고 최근 홈 12연승까지 기록 중입니다. 없다가 다시 생기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좋은 성적의 시작에는 분명 집으로 돌아온 안정감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선수 퀄리티 자체가 부족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템파베이 마운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결국 강팀이 되려면 선발진부터 안정돼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쇠인 맥클레너엔의 복귀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템파베이 선발진은 드류 라스무센, 라이언 페피엇, 그리고 타지 브래들리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래들리는 트레이드로 떠났고 페피엇은 고관절 수술로 시즌 아웃. 자칫하면 라스무센 혼자 마운드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약 없던 또 한 명의 에이스가 돌아옵니다. 바로 쇠인 맥클레너헨입니다. 2024년 8월 팔꿈치 통증으로 시즌 아웃된 이후 토미존 수술, 그리고 신경 통증 재활, 거기에 삼두근 신경정리 수술까지.
무려 971일, 2년 8개월 동안의 긴 재활 끝에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복구하자마자 두 에이스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주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원래 그 정도 가치가 있는 투수였으니까요. 현재까지 기록은 44이닝, 평균 자책점 2.82, 그리고 WR 1.3, 완벽한 복귀 시즌입니다. 패스트볼 구위는 예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체인지업과 슬라이더, 그리고 커브의 완성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특히 예전에 상징 같던 커브 대신 사용 비율을 높인 슬라이더가 정말 미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맥클레너햄 피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선수의 복권은 분명 템파베이에 엄청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닉 마르티네즈. 이 선수는 진짜 충격적입니다. 36살 베테랑 우한 투수인 그는 사실 2022년 이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던 투수였습니다. 지난 시즌 신시내티 시절에는 165이닝을 소화하며 평균 자책점 3.45를 기록했고 커리어 최초로 규정이닝까지 돌파했죠. 그래서 템파베이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활약을 기대하며 영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상 이상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에이스급입니다. 현재까지 9경기 선발 등판, 53.2이닝, 그리고 평균 자책점 1.51,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거의 모든 지표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세부 데이터를 보면 어느 정도 성적 하락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기대 이상 활약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꽤 명확합니다. 템파베이 특유의 피칭 디자인이 마르티네즈에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는 커터와 포심 위주의 투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싱커와 체인지업 중심 투수로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구위 중심 승부보다 커맨드와 무브먼트 중심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 전략이 지금 엄청나게 잘 먹히고 있습니다. 원래 마르티네즈는 압도적인 구위보다는 제구력이 강점인 투수였거든요. 결국 템파베이는 선수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리는 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르티네즈는 그 시스템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닉 마르티네즈가 지금 정도의 퍼포먼스를 꾸준히 유지해준다면 템파베이 마운드의 힘도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지난 시즌 깜짝 에이스로 떠올랐던 드류 라스무센입니다. 시즌 초반은 다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경기, 48이닝, 평균 자책점 3.19, 아주 안정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난 시즌 활약이 단순한 반짝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꾸준히 성적을 낼 수 있는 투수라는 걸 이번 시즌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템파베이는 맥클레너햄, 마르티네즈, 라스무센, 이 세 명이 선발진의 기둥 역할을 하면서 팀 전체를 안정적으로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좋은 팀 성적도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현대 야구에서 강한 팀은 결국 중심 타선이 강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클린업 트리오라고 하면 3번, 4번, 5번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2번, 3번, 4번이 사실상 현대 야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템파베이는 이 중심 라인이 정말 강합니다. 투수진이 방패 역할을 한다면 이 타자들은 망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선수는 주니오르 카미네로입니다. 템파베이 최고의 유망주로 평가받던 그는 지난 시즌 첫 풀타임에서 무려 45홈런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최고의 차세대 슬러거 중 한 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무서워졌습니다. 현재 리그 최고 수준의 배트 스피드를 기록하며 파워가 한 단계 더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까지 홈런 13개, 팀 내 홈런 1위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단순히 홈런 숫자가 아닙니다.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즌 삼진율은 32.1%, 올해는 29.2%까지 낮췄습니다. 반대로 볼넷 비율은 6.3%에서 11.7%까지 올라갔죠. 출루율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성숙한 타자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홈런만 노리는 타자가 아닙니다. 자기 존을 지키고 볼을 골라내고 상황에 맞는 타격을 할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팀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지난 시즌부터 주전으로 자리 잡은 조나단 아란다입니다. 이 선수는 진짜 물건입니다. 지난 시즌 106경기에서 오브스 플러스 146, 오페스 0.88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선수에게 약점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선구안과 컨택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거의 타격 기계 수준입니다. 올해도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타율 2할 6푼 7리, 출루율 3할 7푼, 장타율 4할 4푼 8리, 홈런은 벌써 8개, 그리고 타점 34개로 팀 내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컨택 능력이 뛰어난 아란다. 그리고 압도적인 파워를 가진 카미네로. 이 조합은 이번 시즌 템파베이 공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올해만이 아닙니다. 향후 몇 년 동안도 템파베이를 이끌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팀의 리더 얀디 디아즈 이야기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템파베이라는 팀 특성상 전국적인 주목은 덜 받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 정도 선수 아무 팀이나 못 구합니다. 잘 보고, 잘 치고, 강하게 칩니다. 정말 완성형 타자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올해도 성적이 좋습니다. 타율 2할 9푼 5리, 출루율 3할 7푼 6리, 장타율 4할 5푼 8리. 아직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제 35살, 적지 않은 나이지만 실력이 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아즈의 진짜 가치는 숫자만이 아닙니다. 현재 템파베이는 굉장히 젊은 팀입니다. 경험 부족한 선수들도 많고 어린 선수 비중도 높죠. 사실상 디아즈 말고는 베테랑이라고 부를 만한 선수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감이 더 큽니다. 성적으로도 팀을 이끌고 분위기적으로도 선수단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리더의 존재 역시 템파베이가 올해 좋은 성적을 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독특한 선수가 등장합니다. 지난 시즌 OPS 0.671, 홈런 0개 오프스 플러스 88, 그리고 올해도 OPS 0.677, 홈런 역시 아직 없습니다. 숫자만 보면 솔직히 평범해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별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현재 템파베이에서 절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챈들러 심슨입니다. 진짜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스타일 선수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시대를 역행하는 선수죠. 왜냐고요? 엄청 빠릅니다. 그냥 미친 듯이 빠릅니다. 2024년 마이너리그에서 무려 104도루, 그리고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도 44도루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14도루입니다. 이 선수에게는 OPS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출루입니다. 일단 살아나가기만 하면 상대팀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실제로 경기를 보면 내야 땅볼, 기습번트 이런 플레이가 엄청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타구가 조금만 애매하게 굴러가도 무조건 세이프가 됩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것 같은 스타일입니다. 계속 압박하고, 계속 흔들고, 계속 불편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기 팀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게다가 수비까지 좋습니다. 정말 독특한 타입의 선수죠. 다만 아직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출루율이 3할 2푼 8리 수준이거든요. 만약 이 출루율을 3할 5푼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선수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루 성공률도 중요합니다. 마이너리그 시절에는 성공률이 거의 95% 수준이었는데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에서는 12번 실패하면서 78%까지 떨어졌습니다. 챈들러 심슨은 장타가 거의 없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루 성공률이 반드시 높아야 합니다. 최소 88% 이상. 그리고 시즌 50도루 이상은 기록해줘야 이 선수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 선수는 상대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야구야말로 지금 템파베이를 상징하는 스타일입니다. 챈들러 심슨은 현재 템파베이 상승세의 핵심 에너지원 중 하나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이 레이스는 지속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냥 운이 좋은 거 아니냐. 7월쯤 되면 거품 빠질 거다. 결국 평범한 팀으로 돌아갈 거다. 충분히 가능한 시선입니다. 왜냐하면 템파베이는 원래 낮은 페이롤 팀이니까요. 슈퍼스타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 템파베이의 상승세를 단순한 운이라고만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샘플이 쌓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4월 반짝 성적이 아닙니다. 5월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까지도 이 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이제는 실력이라고 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기준으로 보면 강력한 우승 후보 뉴욕 양키스보다 오히려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지구 우승팀 토론토와도 꽤 큰 격차를 벌리고 있죠. 볼티모어, 보스턴과도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구에서 이 정도 게임 차를 뒤집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시즌 중반 이후에는 생각보다 더 힘들죠. 그리고 현재 템파베이는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상위권 팀입니다. 만약 5월이 끝날 때까지 이 흐름을 유지한다면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부상도 나올 수 있고 타선 사이클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성적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 역시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팀이 단순히 운 좋은 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투수 운영 시스템이 확실하고 타자들의 성장세도 분명합니다. 거기에 수비와 주루까지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템파베이는 매년 비슷합니다. 슈퍼스타는 없습니다. 페이롤은 항상 리그 최하위권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경쟁력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들만의 디테일, 그리고 자기들만의 시스템. 그걸 통해 계속 성적을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템파베이다운 팀이 바로 올해 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이 팀은 조용히 다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오리 군단은 또 한 번 메이저리그의 반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템파베이 레이스는 이번 시즌 끝까지 이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번 모두의 예상을 뒤집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레이스가 정말 기대됩니다.